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미국 대선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인물 버니 샌더스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외 변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버니 샌더스 분석하겠습니다. 버니 샌더스의 급부상,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과연 무엇인가? 이 버니 샌더스의 안보관, 그리고 대북관, 그리고 정치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간단하게 분석해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라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언론이 버니 샌더스의 쿠바 그리고 피델 카스트로 비호 발언에 경악을 했다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자, CNN이 뭐라고 보도했냐? 버니 샌더스는 미국 CBS 방송의 권위 있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60 Minutes에 출연해서 피델 카스트로에 대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불공평한 처사라고 밝혔다. 샌더스는 우리나라는 쿠바의 권위주의 독재 정치 풍토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무조건 나쁘다는 식의 비난은 공평치 못한 것이다. 피델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았을 때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문맹 퇴치 사업이다. 이게 어딜 봐서 나쁜 일이란 말인가? 피델 카스트로가 한 일이라고 다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가? 라고 변호했다. 버니 샌더스는 피델 카스트로에 대해 재앙에 가까운 답변을 해서 많은 이들의 우려와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라고 CNN이 보도를 했는데요. 자, 피델 카스트로,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쿠바를 이제 장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쿠바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린 그런 인물이 바로 카스트로죠. 그런데 물론 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나쁘다, 모두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나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김정은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김정은에게도 뭔가 찾아보면 좋은 그런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지 마,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황착오적인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카스트로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사고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이런 옹호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사람이 카스트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샌더스의 사고의 근저에는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성향, 그리고 공산주의에 가까운 그런 성향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샌더스는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완전히 비난을 하고 있죠. 우리 그 젊은이들 중에서 티셔츠에 체게바라 그 얼굴 이렇게 새겨져 있는 티셔츠 입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사실은 선전술 중에 하나죠. 이렇게 내가 하고 다녔던 그 사람이 바로 니카라과 뭐 쿠바 이런 데서 공산주의 혁명을 했던 그 사람이네. 그 괜찮은 건가? 이제 그렇게 이미지 개선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로 체게바라의 얼굴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샌더스는 체게바라가 누군지, 카스트로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아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정치관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네바다에서 경선 1위를 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지금 스포트라이트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샌더스를 한번 간단히 보면요, 미국 상원 내 유일한 사회주의 성향의 의원입니다. 자칭 민주사회주의자고 민주당조차 본인의 성향과 맞지 않다고 밝히며 무소속 활동을 벌일 정도로 미국 진보 계열 중에서도 극좌로 분류되는 정치인입니다. 2016 대선 당시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경쟁하는 등 대선 전에는 민주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다가 대선이 마치면 나는 민주당하고 맞지 않아 라고 해서 이제 탈퇴를 해서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무소속으로 힘드니까 민주당에 잠시 가입해서, 그리고 이제 대선 캠페인을 하고 여기서 떨어지면 다시 나는 이 민주당 이게 보수라서 나하고 맞지 않아 라고 해서 민주당을 이제 탈퇴하는 것이죠. 2015년까지는 무소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당시 힐러리 클린턴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힐러리 클린턴과 경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 당시 이제 클린턴에게 지고 나서 또 탈퇴를 했습니다. 16년에서 18년까지는 무소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민주당에 가입을 해서 대선 주자가 됐는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 아주 하락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받았는지 완전히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색인종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략을 잘하죠. 그런 문제들 가지고 있는데, 네바다 경선에서 지난 2016년 경선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거의 뭐 한 47% 정도 참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선전했다. 유색인종들이 특히 이제 히스패닉 계열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지지를 해줬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히스패닉, 그러니까 멕시칸들이 이주해오고 하는 것들에 장벽을 설치하는 등 이민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력한 어떤 그 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민주사회주의자, 네, 민주주의자인데 사회주의자다. 그런데 이것은 뭐 좋은 말로 자칭이니까 좋은 말로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사회주의자다. 미국 대통령이 사회주의자가 된다. 이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버니 샌더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련 행보를 맹비난했습니다. 바로 이제 2020년 2월 23일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버니 샌더스는 CBS 60 Minutes와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김정은을 만나러 갔다. 그 만남은 겨우 사진 찍기 이벤트에 불과했다. 싱가포르 회담은 심지어 아무런 외교적 성과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라고 지난 2018년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 회담을 하러 갈 때는 이거 굉장히 지금 잘하는 일이다. 의미 있는 일이다.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선 캠페인에 들어가서는 그때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래 갔던 그런 뭐 사진 찍기용에 불과했다라고 지금 맹비난하고 있죠. 뭐 물론 이제 이 사람의 소신은 북한 이런 나라들하고는 대화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대화주의자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러 간 트럼프 대통령을 뭐 칭찬을 했는데, 대화의 결과가 없으니까 지금 맹비난한다라고 그의 지지자 측면에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북한과의 대화주의자예요. 북한과의 대화주의자. 자, 그런데 2017에서 2018년 대자뷰냐, 바로 한반도 종전 해프닝을 상기시키는 샌더스의 대북 정책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이제 목걸이 송연해집니다. 현재 대선 관련 버니 샌더스의 외교정책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맷더스, 이 맷더스가 내셔널 인터레스트지하고 보도한 게 지금 바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맷더스는 모 아니면 도식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며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하며, 북한이 확인 가능한 형태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면 그에 발맞춰 미국도 제한적인 형태로 제재를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전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전쟁의 종식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다시금 가족들이 만날 수 있길 바라는 열망에 대한 강력한 지지층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 미국은 북한과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원해야지 그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의 진정한 안정을 가져오는 길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남북협력 촉진을 돕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라고 내셔널 인터레스트지가 보도했어요. 야,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죠. 한반도의 진정한 안정을 가져오는 길은 한국전 종전선언이다. 한국전 종전하면 어떻게 되죠? 주한미군 철수해야 됩니다. 한미 동맹 해체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샌더스의 외교 고문의 외교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지금 뭐 샌더스의 외교관을 확립하고 있는 그런 최고 핵심 멤버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국전 종전선을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남북협력 촉진을 돕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제가 2017, 2018 대자뷰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 우리 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2017년, 2018년 남북 교류해야 되고 종전선언 해야 되고 이렇게 얼마나 몰아붙였습니까? 그거하고 거의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원해야지 그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이. 이거 무슨 노동신문 기사 같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이거 뭐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그 기사가 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게 지금 샌더스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확인 가능한 형태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제안하면은 그에 발맞춰 미국도 제재 해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불능화 또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쇼 이런 거 하면 제재 해제해줘야 된다. 이거 완전히 북한이 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게 샌더스고 샌더스 캠프예요. 자, 샌더스의 문장인 외교안보 고문 매더스 누구냐? 바로 아까 이런 그 외교관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매더스고, 이 매더스가 샌더스 캠프의 최고 핵심 외교 참모입니다. 제가 이제 이 샌더스의 문정인이라고 적은 것은 문정인 그 특보가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책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죠. 이 매더스는 샌더스 의원의 외교 안보 고문인데요. 미국 민주당 계열의 정치 연구기관인 미 진보 진영센터 그리고 중동평화재단 등의 기관에서 활동하며 리버럴 시각의, 즉 자유주의 시각의 정치 외교 정책 개발에 관여했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과 싸우는 사우디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 수립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저런데 우리 군사력을 투자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후티 반군이라든지 현재 미국을 괴롭히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세력들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 군사적 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결국 지금 반미를 하고 있는 그 조직, 그 국가, 그 성향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 예멘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우리 지원해서는 안 돼. 빼라고 하는 샌더스의 이 법안을 바로 이 매더스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샌더스를 외교안보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샌더스의 군사 닥트린을 한번 보면은 미군 철군 그리고 불개입주의 이제 이런 건데, 자, 이제 주한미군 괜찮을까요? 자, 이 매더스가 며칠 전에 아틀란틱지와의 인터뷰를 한 내용을 한번 보면요. 한국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쓰며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진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 지역에서 병력을 감축하고도 우리의 안보 파트너들에 대한 안보 노력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 확실히 끌리고 있다. 미 하원 의원이자 샌더스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로칸나 의원은 샌더스가 페르시아만과 대중국 배치 미군 전력은 철군치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반해서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북핵 제거 차원에서 서울과 협력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군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거 지금 이제 로카나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주한미군을 감축을 한다든지 또는 철수를 하고 나서도 그 지역 안보가 문제가 없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우회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은근히 지금 바람을 잡는 거죠. 이런 사람이 샌더스의 외교안보 총책임자로 지금 최고 핵심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샌더스가 만약에 백악관에 입성을 하게 되면 최대 압박 전략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 최대 압박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그리고 미사일,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폐기해야만이 제재를 해제해 준다.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다 해제해. 다 없애버려. 그러지 않으면 군사적 개입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최대 압박 정책인데, 이게 트럼프 정부의 북한 전략이에요. 그 이전에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였습니다. 이건 뭐냐? 북한이
비핵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나와주면 대화하겠다. 이제 이런 거였어요. 사실은 뭐 말이 안 되는 거였죠. 뭐 가만히 있는데 북한이 좀 우리 지금 핵 폐기했으니까 좀 이야기 좀 해줘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오바마 때는 대화하기 싫다. 이제 이런 거였고, 이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압박 정책 완전히 숨통을 쪼아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최대 압박 정책인데 샌더스는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미 대선에서 이렇게 샌더스가 급부상하는 거, 이거 한반도 비핵화의 먹구름이다 라고 봅니다. 물론 이 샌더스와 트럼프 대통령이 1대1로 경쟁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진영에서 샌더스를 밀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이제 히스패닉을 비롯한 이런 그 유색인종들이 지지를 하면서 막 그쪽으로 만약에 이 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런 아주 위험한 사고를 가진 샌더스가 정말로 백악관에 들어간다면 우리 대한민국 안보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 왜냐? 한미동맹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최대 압박 정책을 폐기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약간의 비핵화 쇼만 보여줘도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존재를 대한민국의 평화를 훼손하는 방해꾼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희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정말 위험하겠죠. 우리 이 신인균 국방TV를 보고 계시는 미국 교민들도 많으십니다. 거의 뭐 한 10%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미국 교민들 지금 여기 계시면 고국을 위해서라도 또 조국을 위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라도 안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가지고 투표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샌더스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간단하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